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경인 더비, 정말 뭐 혈투였다고 해도 좋을 만한, 결과적으로 이 경기의 결과로 한 팀의 감독님이 또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은 5연패 중이었지만 최용수 감독을 바꿀 의지가 전혀 없었고, 인천은 6연패 상황에서 이미 이만석 감독의 거취는 사실상 결정이 된 상태였다. 이미 부산에게 진 다음에 사직서를 냈고, 구단주는 만류했다고는 하지만 결정만 남은 수순에서 이 경기를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설득할 명분이 없어졌다. 그 사이에 이미 사실은 후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단계고, 애초부터 뭐 장기 계약을 했던 감독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이만석 감독님이 이제 1년 계약으로 애초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옵션 계약이었다고 그나마 6개월 옵션에다가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니 무슨 감독을 임시 감독도 아니고 6개월짜리 감독을, 그 안산에서 나온 것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딴 팀으로 가려고 나온 거 아니냐. 사실 안산 선수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좀 사실 뭐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 팀 나가려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계약 기간이 애매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월인가 끝나게 돼 있었고, 그런 와중에 계약 연장이 안 됐고, 본인이 다른 데 하마평에 오른 건 맞지만 다 최고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브라질 지도자 선수를 다녀오려는 계획이었었습니다. 그 브라질 선수도 잘 쓰기도 했고, 가서 이제 축구도 보고 좀 발전하면서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팀을 맡을 수 있는 데를 보려고 했던 거지, 급하게 부임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자 연수 계획이 다들 아시는 코로나로 인해 전면 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사실 브라질을 좀 가면은 뭐 지금 거의 뭐 자살행위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천과 접촉이 된 겁니다. 인천은 사실 임중용 수석 코치가 지휘를 하면서 전지훈련을 하다가 그 유상철 감독이 사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게 좀 나오면서 결별을 하고, 그 이만석 감독과 이제 단기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임중용 코치가 인천의 레전드로서 뭐 대건고 감독 오래 계셨죠. 이제 다음 감독으로 유력하지 않느냐. 성적 부진으로 감독이 경질되는데 수석 코치가 이런 3번의 임기를 계속 간다는 거는 그렇죠. 흔치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만석 감독 체제가 워낙 너무 잘 나가면 또 그걸 경질할 수는 없으니 아주 좋으면 연장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임중용 코치가 P급을 따고 그 뒤를 자연스럽게 승계하는. 임중용 코치는 사실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징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지도자도 계속 여기서만 하고 있는 적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게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상철 감독님이 인천 부임하신다고? 예, 그런 소문이 어제부터 좀 돌았는데 발표만 남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우선순위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능성이 한 90% 이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 상황이, 인천 벤치에 앉는 어떤 감독이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 공식 발표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진전된 거는 사실이고, 논의가 구단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이제 내부적으로 다른 후보군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일단 유상철 감독만을 두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뭐지? 이게 인천이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동정심 유발하는 건가요, 약간? 일단 유상철 감독님의 그 복귀 의지가 워낙 강하셨대요. 그 그라운드에서 이제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으신 마음과, 인천이 지금 솔직히 좀 독이 든 성배라는 그런 자리인데 오려고 하는 감독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팀 성적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감독이어도 지금 코칭 진이 다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굴러들어온 돌로 가야 되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선수 출신도 아니고 여기 심지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오려고 하는 감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축구적인 어떤 생각에서 기반하지 않고 뭔가 이게 스토리를 위해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산이라는 팀을 그 정도 위치를 끌어올린 것과, 그 안산에 있던 선수들이 다 이적을 할 정도로 그 선수를 잠재력을 끌어냈다는 건 정말 지도자로서 한 시즌 검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감독을 데려와놓고 이렇게 소진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감독을 데려올 계획이었다면 그 감독에게 원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최소한 뼈대를 구축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해주고, 본인이 믿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코치를 선임할 수 있게 해줬어야지,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거에 의해서 유상철 감독을 복귀시킨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으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팀 운영에 대해서. 자, 인천이 지금 매년 강등권에서 맴돌고 있는데, 물론 뭐 인천이 뭐 돈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사실 인천이 그렇다고 K리그에서 돈을 가장 적게 쓰는 팀은 아니고, 그리고 팬들의 숫자도 적지 않고 경기장도 정말 좋고 여러 가지 조건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라고 보십니까? 왜 매번 이렇게 감독이 시즌 중간에 경질이 되고 대행체제로 가다가 비시즌에 감독 선임하고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중에 네.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는 두 문제는 일단 요번에 이만석 감독님께서 나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만석 감독님만의 책임이 아니고 2월에야 선임이 됐지만 그 전에 3백이랑 틀을 다 잡아놓고 네. 거기에 맞춰서 선수 구성이 이미 다 돼 있었고 거기에 오신 상황인데 준비는 코칭 스태프들이 다 해놓고 책임은 임 감독님한테만 물었는데 전체가 뭐 사퇴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네. 따로 혼자만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인천이 올 시즌 전체적으로 네. 좀 뭉쳐지지 않고 좀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강하지 않았나. 네. 이게 좀 들리는 얘기로도 좀 그 안에 내부에서 좀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리그가 감독을 선임할 때는 무조건 코칭 스태프 구성을 감독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K리그 팀들은 다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감독에게 온전히 책임을 물으려면 감독의 팀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축구팀 구성의 전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된 팀에서 좀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 감독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감독을 뽑을 때 이 감독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환경 중에 필요한 거를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코칭 스태프를 못 뽑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감독을 어떻게 왜 뽑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을 냉철하게 보면 유상철 감독님은 이름만 걸어놓고 기존 코칭 스태프가 팀을 운영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유상철 감독님을 통해서 선수단이 또 마음적인 안정을 찾고 또 임중용 코치와 뭐 박용 이런 코치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잘 이제 보여주면서 성과를 내면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좀 걱정거리가 많은 얘기들을 오늘 나눠봤습니다.